반갑습니다. 77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집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아주 탁 트여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위에 등나무가 있고,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쭉 이제, 있어서 뭐 가끔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려다 보니까 우리 이제 옆에 그 터에 이제 빌딩을 짓느라고 터파기를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흙막이 공법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조금 전에 찍었어요. 오늘도 청라 현장에 아침에 갔다가 아침엔 비가 왔었는데 이제 비가 바로 개가지고 오늘 그쪽 현장은 지금 버린 콘크리트가 끝나고 기초판 철근 작업하기 전에 뭐 도면에 단열재 깔기로 돼 있으니까 135mm 가등급 깔고 철근 공사를 하고 제가 이제 들어와서 옥상에 올라가다 보니까 흙막이 공법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파다 보니까 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암석. 예. 자, 그럼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지하층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도심에서 땅값도 비싼데 주차장도 확보해야죠. 그리고 1층에서 한 층만 내려가면은 지하 1층은 주차하기도 좀 아까운 공간이죠. 그래서 상업 용도로 뭐 식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뭐 들어올 수가 있어요. 편의점 같은 거 지하 1층. 그러다 보니까 그 빌딩에 할당된 주차 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차장으로 이제 지하 2층, 3층, 4층 막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도심지에서 자, 옆에 건물들이 다 빡빡하게 있는데 지하층을 그렇다고 많이 파고 싶지만 또 지하층 굴착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옆에서 신축을 한다고 땅을 깊게 파면은 우리 집이 불안해요. 우리 건물이. 왜? 옆에서 땅을 자꾸 파 내려가면은 땅이 이렇게 꺼질 수가 있어요. 땅을 파면은 흙이 유실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분쟁 소송도 많아요. 자, 옆집 공사하면서 우리 건물에 우리 집에 균열이 갔다. 막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층 굴착 도심지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실은 뭐 건폐율, 용적률 그런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지하는 이렇게 파무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를 파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 파기 전에 땅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 지금 뭐 흙인 줄 알고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막 파면 좋을 것 같은데 파다 보면 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지질조사라는 거를 하는데 지질조사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 보링 방법입니다. 보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우물 팔 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드릴링을 하면서 막 땅을 파고 내려가요. 예? 우물 팔 때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수를 팔 때 드릴링을 하면서 물이 들어가면서 또 물이 들어간 만큼 그 보링할 때 파낼 때 그 토사가 나오는데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토사에 섞여서 이제 돌가루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 안반층이 있구나. 알게 되죠. 안반층.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질 조사로 보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소정에 이제 기초판이 앉는 자리에는 자, 땅이 받쳐주는 힘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너무 땅이 무른 땅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진해력 조사. 땅이 얼만큼 이걸 받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 진해력 테스트도 또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 핵심은 뭐냐 하면은 무너지지 않고 땅을 파는 방법 중에 하나가 CIP, 그러니까 Cast in Place 파일이라는 약자인데 CIP 공법 또는 제자리 말뚝 공법, 제자리 그 열주 쭉 기둥이 늘어선 그런 이제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도심지에서 내 땅에서 무너지지 않고 깊게 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거 궁금하시죠? 예를 들면은 자, 요 빨강 선이 이쪽 땅하고 대지 경계선이에요. 또 이쪽 땅하고 대지 경계선. 그래서 이 빌딩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하 한 2층까지 예를 들어 돼 있다. 또 이 건물은 지하 1층까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 이제 짓는 빌딩은 자, 지하 뭐 한 4층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땅을 파야 될 입장이다. 근데 여기 흙을 다 긁어내기 시작하면은 이 흙이 막 무너져 가지고 이 옆집에 이쪽에 진해력
지내력이 약해질 수가 있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 막 파내기 시작하면은 이쪽 흙이 무너져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빨강선, 대지 경계선 안에 이 내부 쪽으로 요거는 뭐 건물에 이제 건물 그 벽체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안쪽으로 CIP 그 열주 콘크리트 말뚝을 박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는 방법, 예. 그리고 여기 박았을 때 나중에 여기서 요게 이제 어느 동네나 지하 수위라는 게 있어요. 지하 수위가 좀 높을 수도 있고 지하 수위가 또 낮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깊게 굴착을 하면은 지하 수위가 물이 빠져나가면서 지하 수위가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파면서 이쪽에 물이 나오면서 물과 토사가 씻겨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물을 퍼내면서 또 여기도 빨리 물막이 콘크리트를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단면이죠. 요런 옆에 인접한 건물들이 있을 때 여기를 깊게, 예? 지하 한 4층 되면 한 20m 정도 파야 되잖아요. 예, 20m 정도 팔 때 어떻게 파냐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사진에서 보듯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평평한 땅에 드릴링을 합니다. 드릴링. 그 드릴의 모양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날개가 달려 있어요. 회오리 감자처럼 저렇게 생긴 날로 이제 구멍을 뚫습니다. 예. 이제 크레인이 와서 그걸 잡아매가지고 이제 드릴링을 해서 구멍을 뚫어요. 어디까지? 그 흙막이 말도 뭐 20m 깊이로 판다 그러면 20m 그 정도는 파야 되겠죠. 구멍을 딱 뚫어요. 그러면 구멍을 뚫어서 저 나선형 드릴을 뺄 때 흙이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흙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니수라고도 그래요. 한자로 쓰면 진흙 니자를 써서 니수라 그러는데 니수가 뭐냐면은 미세한 진흙 알갱이가 아주 많이 섞인 물입니다. 액체죠, 액체. 니수, 벤토나이트 액이라 그러는데 그 진흙탕 물을 드릴링을 하면서 거기를 이제 채우면서 해요. 그래야 왜? 그냥 물은 비중이 1이잖아요. 근데 진흙이 많이 섞인 그 벤토나이트 액의 물은 비중이 뭐 한 2 정도, 뭐 굉장히 이 무게가 많이 나가죠. 그래서 그 물로 채워지면은 드릴링 했을 때 그 벽에 흙이 무너지거나 또는 지하수위 밑에 있는 물이 이렇게 침투해서 나오는 거를 어느 정도 막아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미리 조립했던 그 드릴링 구멍이 40cm다. 그러면은 거기 피복 두께 고려해서 직경이 좀 작은 철근을 미리 이렇게 동그랗게 철근 기둥, 예, 그 철근 망을 미리 제작을 해 놓죠. 그래서 드릴링 오거라 그러는데 그 드릴링 그 나선형 거를 빼면서 바로 철근 망을 거기다 집어넣게 돼요. 드릴링을 했고 철근 망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미리 들어가 있는 그 파이프를 통해서 말하자면 콘크리트, 일반 콘크리트보다는 이 골재가 굉장히 작죠. 그거를 압력으로 밑바닥부터 채워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구멍 뚫고 철근 망 집어넣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밑바닥부터 압입을 해가지고 콘크리트가 차 올라오면서 진흙탕 물, 니수는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니수가 빠져나와요. 그래서 콘크리트 주입을 해서 기둥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바로 붙여서 또 이제 드릴링을 해서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처럼 저렇게 보이죠. 예. 전봇대 같은 동그란 콘크리트 기둥이 쭉 섰어요. 예. 그래서 소정의 테두리에 저걸 다 열주. 예. 저게 CIP 공법입니다. 예.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공법인데 그렇게 해서 다 하지만은 이게 깊이가 깊어지면 어떻게 이 말뚝들이 이렇게 자빠질 수도 있죠. 토압을 받으니까. 그래서 H형강 그걸로 버팀대를 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서리 같은 데도 잡아주고 해서 버팀대를 그 H형강 같은 철골로 다 또 버팀대를 만들어줘요. 버팀대, 말이 버팀대지 그냥 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버팀대 끝에는 스크류 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100톤짜리, 200톤짜리, 50톤짜리 있는데 그 스크류 잭이 달려가지고 걔를 돌리면은 이렇게 벌어져요. 딱 버텨주면은 이제 그 CIP 공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파다 보면 밑바닥에서 또 이렇게 토압에 의해서 그 주변의 토질이 무른 흙이다. 물렁물렁한 뭐 진흙질이다. 그러면 이렇게 또 막 잼처럼 밀려 나올 수도 있어요. 흙이. 그리고 또는 파 내려가면은 지하 수위가 있는데 지하 수위에서 물이 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바닥을 물 퍼내고 하면서 바닥을 빨리 이제 방수 또는 집안 안정을 위해서
또 콘크리트, 버림 콘크리트 같은 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 내 경계 라인에 딱 이런 콘크리트 담장이, 열주로 된 담장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저기 와 있는 이제 크레인 일부 보이는데 그 크레인에 버킷을 달아서 밑에서 흙을 이렇게 퍼내는 거예요. 예. 제가 지지난주도 가서 봤는데, 옆에 공사 상태가 딱 저 정도더라고요. 흙은 다 퍼낸 것 같은데, 그래서 장마철이라서 공사가 좀 스톱됐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오늘 뭐 그 차감기 소리 같은 게 나는 거 보니까 아마 일부 돌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돌을 좀 까내는 그런 작업으로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도심에서 이렇게 뭐 차감기 같은 걸로 또 소음이 나면 안 되니까 요새는 무소음 공법도 있어요. 예, 소리 안 나게 그 유압잭으로 그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이제 돌을 뻐개가지고 돌을 끄집어내는 그런 공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밀집된 도심지 같은 데서 깊게 파내려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콘크리트 열주로 막아서 세우는 CIP 공법에 대해서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전원에서 널찍한 데서 뭐 흙이 좀 무너져도 상관없고 옆에도 집이 없고 아니면 내가 넓은 터에서 그냥 지하실 파는 그런 경우는 뭐 CIP 공법 그런 거 안 해도 되죠. 그냥 파면 됩니다. 그냥 좀 넉넉히 파고 나중에 대매우면 돼요. 또 하나는 이 경사지 땅 있죠. 경사지 땅. 이 경사지 땅은 좀 잘 저걸 하나는 체크를 해야 돼요. 이 남쪽 바지 경사가 돼야 됩니다. 예? 이 경사면이 이쪽이 남쪽이래야지 돼요. 반대로 이렇게 된 경사인데 이쪽이 남쪽이다. 그럼 여기 해가 안 들어옵니다. 그런 땅은, 그런 산지 같은 데는 그냥 스키장 같은 거 하기가 적합해요. 눈이 안 녹으니까. 예. 그래서 이 남쪽 바지 경사면, 이런 데는 집 털어서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면 지하실 파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하실 일부만 파서 지하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하실 공사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IP 공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드린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